안녕하세요. 또야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1학년 과학 3단원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생물 분류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PDF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아서 함께 필기하며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물 분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생물들을 묶고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생물 분류를 하는 목적은 여러 생물들 사이의 근연 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인데요. 근연 관계는 멀고 가까운 관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근연 관계가 멀수록 우리 이제 과학자들은 진화 과정에서 상당히 현재로부터 오래전에 공통조상으로부터 서로 다른 종으로 분화하여 서로 다른 진화 과정을 거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연 관계가 가까운 종들은 진화 과정에서 상당히 최근에 공통조상으로부터 서로 다른 종으로 분화되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생물 분류를 하는 방법은 그 생물이 갖고 있는 본래의 자연적인 특징을 기준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의 편의에 따라서 식용인지 약용인지로 구분을 한다든지 서식지에 따라서 육상생물과 수중생물로 구분을 하는 것과 같은 것들은 과학적인 생물 분류가 아닙니다. 과학적인 생물 분류는 그 생물이 갖고 있는 본래의 특징을 기준으로 분류를 합니다. 예를 한 3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포 안에 핵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는 생명체들도 있고요. 핵이 없이 그냥 DNA가 뭉쳐져 있는, 과학자들은 이걸 원시적인 핵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생명체도 있습니다. 핵 구조를 명확하게 갖고 있는 생물들은 진짜 핵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진핵 생물이라고 합니다. 세포 내에 핵이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yes에 해당하면 진핵 생물로 분류를 하고요. 세포 내에 핵 구조가 없이 DNA가 뭉쳐있는 원시적인 핵 구조물 형태를 갖고 있는 경우, 즉 no인 경우에는 원시적인 핵의 구조를 갖고 있는 생물이다 라는 의미에서 원핵 생물로 분류를 합니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생물들은 진핵 생물이에요. 우리 인간도 진핵 생물이죠. 원핵 생물의 대표적인 예는 대장균이나 유산균과 같은 각종 세균들이 원시적인 핵의 구조물, 그러니까 핵이라는 뚜렷한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DNA가 뭉쳐져 있는 그런 구조물을 갖고 있는 원핵 생물에 해당합니다. 자, 또 다른 예시를 볼게요.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세포 생물로 분류를 하고요.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단 하나의 세포가 한 생명체를 이루고 있을 때는 단세포 생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세포 생물로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언급되었던 아메바, 집신벌레, 유글레나 같은 것들은 단세포 생물에 속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장균이나 유산균 같은 각종 세균 종류들도 단세포 생물에 속합니다. 우리 인간과 같은 동물이나 식물 종류들은 모두 다세포 생물에 해당하는 거고요. 한 개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동물들을 통틀어서 동물계로 묶거든요. 자, 그런데 동물계를 이제 다시 하위 분류를 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척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척추가 있으면 yes면 척추 동물로 분류를 하고요. 척추가 없으면 no면 무척추 동물로 분류를 합니다. 대표적인 무척추 동물로는
지렁이나 조개, 오징어 같은 연체동물이나 각종 곤충들, 절지동물들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물이 갖고 있는 본래의 자연적인 특징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 과학적인 생물 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정리해 놓은 생물 분류 체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바로 종이에요. 우리 인간도 하나의 종에 해당하죠. 호모 사피엔스. 개도 하나의 종이고요. 고양이도 하나의 종에 해당합니다. 종은 생물을 분류하는 기본 단위예요. 자, 그런데 그 근형 관계가 가까운 종들끼리 묻습니다. 그래서 종보다는 상위 분류 단계로 묶게 되어 여러 개의 근형 관계가 가까운 종을 묶어서 하나의 속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근형 관계가 또 가까운 속들을 묶어서 하나의 과로 분류해요. 여러분, 과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미과,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백합과, 은행나무과,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물 중에는 개과, 고양이과도 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근형 관계가 가까운 과들을 묶어서 하나의 목으로 묶고요. 또 가까운 목들을 묶어서 강으로, 가까운 강들을 묶어서 문으로, 그리고 가까운 문들을 묶어서 개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분류 체계를 우리는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종속, 과목, 강문계에서 종으로 갈수록 제일 하위에 해당하는 분류 체계가 되고요. 개로 갈수록 제일 상위에 해당하는 분류 체계가 됩니다. 거꾸로 설명을 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크게 5개의 계로 분류를 하고요. 그 중에 우리 인간은 동물계에 속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계에는 수많은 문에 해당하는 분류군이 속해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문에는 수많은 강에 해당하는 분류군이 속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에서부터 개까지 체계적으로 생물들을 분류하고 있어요. 괄호 1번으로 갑니다. 생물 분류의 기본 단위는 뭐라 그랬죠? 종입니다. 종.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 서로 가까운 관계의 여러 종을 모아서 하나의 속으로 묶고요. 그리고 차례대로 그 다음에 속들을 모아서 과, 그 다음은 목, 그 다음은 강, 그 다음은 문, 그리고 최상위 분류 체계는 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속, 과목, 강문, 개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과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어떻게 이 종속, 과목, 강문, 개의 체계에 따라 분류하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물은 크게 5개의 개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개는 원시적인 핵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진짜 핵을 갖고 있지 않은 생물들입니다. 이것을 묶어서 우리는 원핵 생물계라고 부르고요. 원핵 생물계에 해당하는 것은 세균들이 있다고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 개는 단세포가 아니에요. 다세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조직이나 기관 같은 어떤 고도의 체계가 발달되지 않고 다세포성 균사들이 뭉쳐져 있는 형태로 살아가는 애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을 우리는 묶어서 균계라고 합니다. 균계에 해당하는 건 곰팡이와 버섯을 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는 조직이나 기관 같은 고도의 진화된 체계를 갖고 있는데 광합성을 해서 스스로 필요한 양분을 합성하는 애들입니다. 그런 친구들을 묶어서 식물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식물계의 가장 큰 특징은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양분을 합성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 인간이 속해 있는 동물계입니다. 동물계 역시 조직이나 기관 같은 고도의 체계가 발달해 있는 분류군이고요. 식물과 다르게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지 못하고 식물을 먹거나 다른 동물을 먹어서 양분을 얻는 분류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균계에 해당하지도 않고 식물계에 해당하지도 않고 동물계에 해당하지도 않고 원핵생물계로도 분류할 수 없는 것들을 통틀어서 원생생물계로 분류를 합니다. 원생생물계에 해당하는 녀석들은 원핵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말 진핵생물이긴 합니다. 핵구조가 뚜렷하게 있어요. 그런데 균계에 해당하지 균사들이 뭉쳐진 것도 아니고 스스로 광합성을 또 완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동물계로 분류할 수도 없습니다. 원생생물계에 해당하는 애들은 단세포도 있고 다세포도 있고요. 광합성을 하는 녀석도 있고 안 하는 녀석도 있습니다. 원생생물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는 앞서 말씀드린 아메바, 집신벌레, 유글레나 같은 것들이 있고요. 아메바, 집신벌레, 유글레나는 모두 단세포지만 원생생물계에 해당하는 다세포도 있습니다. 김, 파래,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들이 대표적인 원생생물에 해당합니다. 자, 5개의 계로 분류했을 때 원핵생물계를 제외한 균계부터 원생생물계는 모두 진핵생물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에 속하는 하위 분류 체계가 바로 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물계는 여러 개의 문으로 또 나눌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징어 같은 연체동물문, 각종 곤충들이나 가재 같은 게 포함된 절지동물문, 그리고 불가사리 같은 게 포함된 극피동물문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문들이 동물계에 포함돼요. 자, 그 중에서 우리 인간을 포함한 분류군 중에 인간을 포함한 문은 바로 무엇이냐면 척추를 갖고 있는 동물들을 통칭해서 척추동물문 또는 척삭동물문이라고 합니다. 척삭동물문, 이 녀석들은 척추를 갖고 있는 그런 동물들을 합해서 이렇게 척삭동물문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문은 또 여러 개의 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척삭동물문에는 물고기 종류, 어류 종류입니다. 어강, 그리고 개구리나 도롱뇽 같은 양서강, 악어라든지 뱀이 해당하는 파충강, 그리고 우리 인간, 개, 고양이, 호랑이 등이 해당하는 포유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강은 또 여러 개의 목으로 나눌 수 있죠. 주머니 쥐나 캥거루처럼 주머니 형태를 갖고 있는 유대목, 그리고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식육목, 그리고 고래 종류가 포함된 고래목, 그리고 우리 인간을 포함하는 영장목이 있습니다. 자, 이 목 이하의 과, 속 분류군들은 너무 다양하고 세밀하기 때문에 우리 고양이를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양이는 하나의 종입니다. 이 고양이는 고양이 속에 속하는 종이고요. 고양이 속은 고양이 과에 속했던 여러 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과는 바로 식용목에 속했던 여러 과 중에 하나였던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인간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간이라는 하나의 종에 해당하고요. 이 인간은 호모 속에 속하는 종입니다. 그리고 호모 속은 인간 과에 해당하는 속이고요. 인간 과는 영장목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렇게 과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종속, 과목, 광문, 계의 분류 체계의 대략적인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생물 분류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하위 단계, 즉 생물 분류의 기본 단위에 해당하는 종입니다. 이때 이 종의 생물학적인 개념을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종은 비교적 생김새와 생활 방식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생김새와 생활 방식만 비슷하다고 한 종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연 상태에서 교배, 짝짓기가 가능해야 되고요. 짝짓기만 가능하다고 하나의 종이 아니라 짝짓기를 해서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얻을 수 있어야 하나의 종으로 분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랑 고양이는 서로 자연적으로 짝짓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손을 낳지 않습니다. 따라서 같은 종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의 종은 자연적으로 짝짓기가 가능하고 그러므로 인해 생식력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종이 생물 분류의 기본 단위가 됩니다. 자, 아래에 그림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있는 요 녀석은 당나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요 녀석은 말입니다. 당나귀와 말은 같은 종으로 분류하지 않고요. 서로 다른 종으로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연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잘 교배가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간간히 당나귀와 말이 교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끼가 나와요. 그 새끼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노새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이렇게 해서 새끼를 낳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새는 생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임이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노새가 또 다른 노새와 교배를 해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노새가 당나귀랑 교배할 수도 없고 노새가 말이랑 교배할 수도 없고요. 노새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식력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당나귀와 말은 교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같은 종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물학적인 종 개념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연 상태에서 교배가 가능하면서 생식력 있는 자손을 낳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생물 분류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